직장 내 갈등 정말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은 바로 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좋든 싫든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 감정에 얽혀버린 힘든 대화는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막막하죠. 과연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사실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법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해결 과정이라는 게 여전히 너무 복잡해서 회사는 회사대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선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상담자나 중재자가 꼭 갖춰야 할 네 가지 지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상담은요, 정말 이 네 가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고, 말 속에 숨은 신호를 읽어내고,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럼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이건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오해라도 생기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소통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제대로 듣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뱉는 말보다 차라리 하지 않는 말이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라비언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말의 내용 자체는 영향력이 고작 7%에 불과하대요. 나머지 93%는요? 전부 표정이나 몸짓 같은 시각적인 거, 그리고 목소리 톤 같은 청각적인 걸로 전달된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말 너머의 신호들을 정말 예리하게 포착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겸손함입니다. 왜냐면 상담자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자기만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점,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평정심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마음속에나 5살짜리 아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보이는 어른이라도 격한 감정에 휩싸이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굴 수 있다는 거죠. 상담자는 바로 이런 순간에 함께 휘말리지 않고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상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상담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도 결국에는 뚜렷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내 마음 다 알아 하고 공감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해결을 목표로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노무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의 최종 목표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담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내담자가 했던 이야기랑 전부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내담자는 내 편을 안 들어준다면서 오히려 더 크게 좌절하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담 과정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상담자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갈등의 당사자인 우리 직장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 성숙이에요. 물론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이 경험을 나를 돌아보고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자아 집착 버리기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존감을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문제와 나 자신을 딱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훨씬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우리 모두를 위한 훨씬 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건강한 조직 문화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정말 딱 들어맞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의부동. 말 그대로 남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되 그렇다고 내 생각이나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복사기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 화의부동의 정신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와 다른 동료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